예. 그래. 이 지역이신가? 지역은 바로 옆에 있는 환경노동이니까. 그래요. 더 이상의 사고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특히 분류 작업이나 이 택배 사업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이 택배 물류 자체가 산업은 성장했는데 이 여건은 성장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 CJ를 직접 또 우리 택배께서 방문해 주셔서 앞으로 이 택배 산업의 발전과 그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시간의 배송 지향을 위해서 배송량 상위 20%의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건강 안내문이 공지되고 있고, 혹시 물량 축소를 원하는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가 이미 개정되어서 적용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질병 및 경조사 휴식 지원과 관련해서는 집회정장 중심의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경조사로 인해서 대체 배송될 경우에는 건당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400원을 지원해서 별도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도록 재원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내려오면은 여기를 ITS라는 장비를 통해서 인식을 하면은 4명이나 8명 정도 그룹으로 자동 분류가 됩니다. 자동 분류?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통과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어떻게요? 예, 바코드를 인식하면은 여기에 계시는 각 택배 기사님들이 인식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다는 걸 해서 자동으로 그거를 다 분류를 해서 물론 개인별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은 또 면적이나 이런 제한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아침 일찍 다 나오셔야 되는데 이제는 협업 체계가 되는 겁니다. 예. 아침에 조금 늦게 나오셔. 운반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 수동일 때는 아닌데 자동이기 때문에 분당 100m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게 수동은 눈으로 보면 그런 속도가 안 나는데 자동은 이제 기계가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저희 작은 거지만 이 속도도 더 높이면 시간을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표님, 그런데 저기 자기 앞에 오면 신랑이가 다른 거. 정해지면은 이게 누가 배송할 것을 딱 정해집니다. 그래서 공산이 라인으로 딱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전부 일로 가야 돼요. 그걸 그냥 잠시로 하니까. 그러면 절로 가는 놈은 어떤 놈이고 일로 오는 놈은 어떤 놈이고 여기에 서 계신 기사님들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지역별로? 네, 지역별로. 여기서 이태원동이나 오광동이나 이렇게 딱 정해주시면 기사님들이 이걸 딱 찾아갑니다. 아드님, 아버님 어디 가세요? 아버님, 여기 삼촌은 또 어디 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삼촌하고 그래요. 고마워요. 예. 오랜만에 습니다. 예. 안녕하셨어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아이고. 박이현도 오신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를 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택배 동사자 보호조치 현장 점검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나경 대표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택배 노동자 7분이 과로로 승직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희생에 대해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분류 현장에서 우리가 택배 노동자께 여쭈어봤어요. 저를 많이 미워하셨죠? 하고 여쭈어봤더니 무슨 말이냐 그러시대요. 철부지처럼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것 또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택배가 신생산업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맹렬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택배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평생을 시골에서 사신 저희 어머니도 택배 보낼 줄 알아요. 네, 그 정도로 택배가 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게다가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시대가 돼서 택배 수요는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업 현장은 인력이라든가 또는 업무의 분류라든가 하는 것이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올해는 지난주에 파업 예고까지 있었습니다. 노동자 여러분께서 대승적으로 정부의 보완 정책을 수용해 주셔서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러나 지나갔다고 해서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 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박홍근 의원께서 생활물류 산업,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 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아직도 덜 해결된 쟁점이 있을 겁니다. 분류의 이 작업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들도 며칠 안에 조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을 심의해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택배 노동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저희들이 노동자들 편에 서서 이 법안을 조정하고 또 심의에서도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거치면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시고 택배 산업이 새로운 시대의 수요에 맞게 발전하기를 바람하지 않고 그렇게 되도록 저희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약속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지키는 민생 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입니다. 최근 이 택배 종사자의 과로사 대책과 관련해서 을지로위원회가 지금 노동시민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이제 가진 바가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나왔던 몇 가지 일을 지금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이번 추석 기간에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이 인력의 필요성,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인력과 관련된 부분을 정부가, 국토부가 나서서 공고를 하고 조정하면서 일단 급한 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껐다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작업들을 이제 의지위원회도 정부랑 함께 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제안했던 노사정 시민사회 대책기구의 이제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국토부 노동부 실무진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이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발전법에 대한 부분을 이번 좀 전국 국회에는 반드시 우리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제가 20대 국회 작년 5월에 이 제정을 위한 그 토론을 좀 개최했고 그리고 8월에 법안을 발의해서 9월 달에 또 1차 중심에서 토론회를 한 번 더 가졌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토위에서 어렵게 공청회를 야당을 선택해서 했습니다만 결국은 야당과 또 업계 간의 이견이 있어지지 않아서 야당의 반대가 있고 해서 임기 만료 폐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시 이 법안을 6월에 우선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이해관계가 있는 이 주체 간의 이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인 면담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거의 내부적으로 좀 조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발의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10월 초에 수석 연휴 직후에 재발의를 하는데 가급적이면은 우리 이 택배 노동자들과 정부와 또는 우리 당과 그리고 여기 그 사업자,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협약식을 좀 갖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발의를 하는 것이 국회 통과를 좀 더
속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그 협약까지 좀 일단은 정부 측에가 좀 제안을 했고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규정이 없었던 이 상할분류 서비스업이 신설되는 것이고 거기에 택배업을 등록제로 도입해서 사업자들에게는 영업점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륜차나 드론과 같은 소화물 배송 대행 사업자의 인증제를 좀 도입하는 것이고요. 우리 이 특별 노동자를 비롯한 종사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에게는 일단 관리 의무와 함께 택배 기사한테는 6년 동안에 6년간의 계약 청구권이 보장되는 것과 표준계약서와 또 휴식과 관련된 그런 조항들을 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물론 산업적으로도 이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생활분류 시설을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까지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적으로도 사용자에게나 우리 종사자에게나 소비자에게나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당과 정부는 중점 법안으로 이번에 이 문제를 선정을 했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와 우리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특히 어제 이제 일요일 출근 문제가 이제 현장에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 정부의 이러저런 노력으로 이게 이제 CJ 계약 청문회에서 어제 밤늦게 이제 안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소식을 듣고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고 그 소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분류인력 투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아마 현장 터미널들이 오늘 돌아보신 이제 영상 같은 데가 한 500여 군데 되는데 그 중에 저희 조합이 있는 곳 그리고 조합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곳을 통해서 이제 자체 조사한 결과 노동조합 조합원이 있는 곳 위주로 분류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투입되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저희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이제 발표와 택배사의 발표를 이제 믿고 저희들은 이제 워낙에는 이제 7시 출근했는데 2시간 늦은 9시에 출근을 하고 있는데 실제 분류인력이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서 무분류로 막 접치돼서 집배송하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조합과 이제 그 업무 협조 자체를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불필요한 이제 마찰이 있는 것도 지금 한두 군데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은 이런데 그 국토부의 이제 발표 자료 어제 이제 실태 매일매일 점검한다 해서 이제 발표된 걸 이제 봤는데 저희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제 그 내부 사정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택배사가 보고하고 통합물류협회가 또 그 보고 내용을 받아서 정부에 그 제출하면 정부가 그걸 그대로 발표하는 식. 그래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입되고 있는지 몇 명이 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리고 택배사는 그것이 영업비밀이라고 알려주지가 않고 있는 이런 그 매우 안타까운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조합원들 일부에서는 이제 회사가 분류력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비조합원들 일부에서는 자기 기사들이 돈을 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까지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냐 이제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장경태 의원님과 우리 강서 터미널 방문했을 때 직접 현장에서 이제 확인하셨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신경 써주셔서 좀 나아지는 경향성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그래서 이번 추석 그 기간에 약속된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 노동조합도 노력할 것이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절박한 호소, 또 우리 시민사회 대책위에서도 절박하게 호소했습니다. 다행히 정부와 여당에서 응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딱 많은 디테일이 있다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꼼수가 난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방금 우리 김창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2,000여 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현재 그 카운터가 되는 것은 실제 카운터가 되는 건 한 360여 명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에서의 발표는 국토부인가요, 노동부인가요? 발표는 뭐 90% 이상이 이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단vik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택배 회사에게만 물어보는 방식의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투석 특송기관의 그 응급조치 굉장히 다행스럽고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여전히 구조적 문제가 남아있는 거니까 행정적, 법 제도적 문제 해결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박홍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사정 시민사회 이 사회적 논의기구를 좀 조금 그 이양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계시고 또 추진하고 공동 TF도 만들겠다고 하고 계시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빨리 좀 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그 조금 더 이양 문제 하기로 하셨는데 실제로 되게 이행이 되게 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제도 개선이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 저는 뭐 우리 박홍근 의원님 안이 작년에 폐기되고 이랬지만 그 안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거기서도 또 조금 국제되는 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마음속으로 야 제대로 해결하려면 박홍근 의원님 안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된다 생각하는 건데 거기서 더 후퇴하는 건 좀 곤란하다. 최소한 박 의원님 안 정도는 좀 사수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안 만드는 과정에서 실제로 아마 좀 이 관계자들의 공천이 필요하고 특히 중요한 게 저는 소비자 편익, 국민들의 편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공개 토론회 내지 공청회 내지 뭐 이런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렇게 노사정 시민사회의 논의협의기구와 함께 또 한편으로는 대중적인 그런 공청회나 이런 공론화 과정을 하면서 국토들이 여러 가지로 참 있을 수 있는 요번에 뭐 일단만 나왔는데 있을 수 있는 꼼수 가까이 첩첩산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의원님들은 선거에 되니까 또 부담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옳은 길로 좀 뚜벅뚜벅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오늘 노동부에서 오셨으니까 택배 노조가 설립 신고증을 받은 게 2017년 11월 벌써 만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니 단체 표석 따위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뭐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뭐 대리점이 사용자지 재벌 택배사 우리 택배 기업들은 사용자가 아니다. 예 이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어쨌든 신생 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이 택배 기업들이 단체 교섭에 나와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조금 적극적인 그런 이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됐다 했더만 특별대노조 상가단체 서비스맨 강교위원장입니다. 짧고 굵게 이 문제의 본질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금방 끝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이번 이 대책들은 정말로 원포인트 대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마 터미널 가셔서 생각보다 쾌적한 걸 놀라셨겠지만 어제 신주에서 40명의 직원이 가서 손님 맞이를 쭉 준비한 결과로 쾌적한 이 환경들을 보시지 실제로는 그렇게 쾌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좀 간절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현재 분류 작업을 사용자는 이거는 우리 수수료에 다 포함되는 노동자 몫이다. 저희들은 이건 우리는 배송이 주업모지 배송이 이 분류는 우리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1시간, 2시간 할 때 양보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은 6시간, 7시간 배송을 해서 오히려 이 분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배송보다 이게 더 큽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임계점에서 폭발들이 되면서 누적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분리 작업들을 회사 니네가 온전히 다 떠안아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박홍근 의원님께서 적극적 추진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 노사정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대화를 좀 하자.
물론 민영총 소득인자가 사회적 대화를 말하기가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서비스 연맹은 끊임없이 사회적 대화를 하고 지금도 플랫폼 노동의 사회적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 추석 전후에 저희가 합의문 발표를 할 겁니다. 그렇듯이 이 택배 문제도 노사정 시민사회단체 같이 모여서 얘기들을 해서 분류 작업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부담하겠다. 재벌 택배사 니네들도 하고 터미널도 뭐 이제 대리점도 하고 해서 좀 분배들을 해서 이 문제를 정리들을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 깔끔히 납니다. 해서 물론 테이블에 재벌 이 택배사가 안 나오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 저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임서정 차관님도 오시고 또 이제 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홍근 의원님도 계시고 좀 최고위원님들 뭐 우리 노웅래 의원님도 이전에 우리 이마트권도 정말 뭐 많이들 노력하신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대표님께서 기왕에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포인트로 정리하더라도 이후에 사회적 대화를 마련해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자. 이걸 꼭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민생 현장에서 정치가 제대로 꼽히는 거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강경위원장님께서 박홍배 노동최고위원님을 언급 안 해서 저는 특별히 우리 박홍배 노동최고위원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예, 정말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심지어 택배 이용자들이 이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미안해서 택배를 못 시키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의 최대 노동 민생 현안이라 해도 감히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 글 하나 실었는데요. 어쨌든 이 분류 작업에 인력만 제대로 투입돼도 우리 기사님들의 과로가 줄어들고 일자리는 뭐 많게는 10,000개 안팎 정도가 창출이 되고 거기에다 우리 국민들은 또 덜 미안하게 택배를 시킬 수 있는 거기에다 또 재벌 대기업 택배사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리 사회에서 좀 그래서 일석사조의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대로 우리 오늘 대표님께서도 현장 다녀오셨는데 지금 기조대로만 또 우리 최고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우리 바로사 대책위가 계속 협의하고 그래서 또 필요하면 예전에 당에 지금 민생 연석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괄적인 민생 연석회의도 필요하지만 저희 신동근 최고위원님하고 저희들이 대화를 나눴던 건 어떤 이슈별로도 민간 공동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한식으로라도 테이블을 가동해서 최근에 통신비 이슈가 뜨거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통신비가 그럼 보편적으로 차라리 인하되는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여론은 있는데 그러면 일반 통신비 TF를 민간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처럼요, 대표님. 이 택배 이슈는 민간 공동위원회, 당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오늘 이제 우리 관료 어르신들도 오셨으니까 선생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계속 논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기 요구사항이 사실 대단한 게 아닌데도 이런 게 실현되는데 이런 행사가 끝나면 또 굉장히 지지부진해지는 일을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한식으로 이 이슈를 끝까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대책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지금 재벌 대기업 택배사들이 내부 분위기를 보면 이번 추석만 대충 넘어가고 또 그 소나기 피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 제가 뭐 대기업 대표님들 자꾸 부르고 이런 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정말 그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약속을 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우리 국회에 겸허하고 성찰적으로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그분들을 정중히 모셔서 이 국민들 앞에 확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조금 만들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이런 간담회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일을 마련해 주신 대표님과 여러 최고위원님들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서로 한 바퀴 양보해서 지금 추석 명절에 택배 물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합의를 했죠. 그 합의가 잘 이행되는지를 정부에서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보셨고 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이 택배 산업은 단순한 배송 산업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국민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기도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단순한 배송이 아니라 이게 제조, 유통, 플랫폼, 4차 산업,
첨단 기술이 모두 망라된 우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런 미래 가치를 같이 인식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는 국회와 같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를 바라고, 우선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또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도적으로 잘 준비되고 또 지속적으로 잘 작동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합니다. 저희들이 우선 특석 관련해가지고는 부업이랑 저희랑 또 업계 말씀하셨지만 현장과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대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장관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일요일날 근무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주셨고 또 요청하셔서 무슨 CJ에서 토요일날 허브터미널 중단하고 또 그렇게 되면 서브터미널에서 일요일날 쉴 수 있게 되니까 조그만 조치라도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택배노조 설립신고증 관련된 부분이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가지고 먼저 필요한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엊그제 저희 아파트에서 배달을 하시는 CJ 대한통운 택배기사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23시 53분에 집에 기대 중이어서 택배를 놓고 간다고 하셔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택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문자가 왔는데 택배가 없지라고 해서 내려가서 차를 찾아봤는데 차가 안 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밤 12시가 넘어가서 배송을 하면 수수료를 못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기사님이 새벽 2시에 배달을 하셨는지 새벽 4시에 배달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쉬어야 합니다. 쉬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하루 종일 관광을 하고 나서 저녁 관광을 하자고 요청을 하면 저녁 관광이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사를 투입합니다. 그분들이 쉬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사고가 나서 사람 죽기 때문입니다. 택배 기사들, 택배 노동자들도 9시간이고 12시간이고 연속해서 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네 분, 김태환 위원장님, 박서근 대표님, 강구혁 위원장님, 안진걸 소장님 마치 짜고 오신 것처럼 앞에 분 말씀을 꼬리를 이어가면서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다 하셨습니다. 우선 김태환 위원장님이 현장의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분류인력 추가 투입이 발표만큼 원활하지 않다 또는 골고루 꼭 필요한데 가 있지 않다 말씀 주셨고, 우리 박서근 대표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해결까지 모색해야 된다. 강구혁 위원장님은 사회적 대화 민노총으로서 대단히 이례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진걸 소장님은 다른 분야도 사안별 대화 이거 해야 되고 이번으로 끝나지 말라는 정치인들의 제일 큰 약점을 집어주셨어요. 다 명심하겠고요. 손명수 차관, 이서정 차관이 오셨는데 우리 행정의 중요한 과제가 오늘 제기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럴 수 있죠. 인력을 투입하다 보면 어딘가 더 필요한데 덜 갈 수도 있고 실제로 보고받은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그 흠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까지 갖춰져야 제대로 된 행정이 됩니다. 어떤 분야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겼을 때 바로 보완할 수 있는 그 장치가 갖춰져야 제대로 된 행정이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강구혁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가요? 여기 지금 쾌적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젯밤에 청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제대로 된 행정이 됩니다. 네, 그걸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적 대화,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분야로까지 우리가 넓혀가는 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